어제 이어 오늘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제주에서도 투표 열기가 뜨거워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다 보니 출근길이나 점심시간에 잠시 들러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투표소 밖에도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추진된 조기 대선인 만큼 주말이 아닌 평일에 사전투표가 진행됐지만 투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내란원에 의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내란 종식을 위해서라도 한 표의 가치를 생각하고 일찍 움직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는 경우도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시기인데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대통령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후보님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제주에서는 전체 유권자 56만 5천여 명 가운데 11만 1천여 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19.81%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19.58%보다 높았고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6.75%보다 2.83%포인트 높은 데다 2013년 사전투표 도입 이후 첫날 투표율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늘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읍면동별로 설치된 43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강하게 제기됐던 터라 선관위는 오늘까지 사전투표소 5곳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합니다.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 100m 이내 구역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전투표가 이번 대선 투표율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 때마다 하위권에 머물던 제주 지역 투표율이 높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제주 현안 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순서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후보들은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서로 엇갈린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제주도 산하기관처럼 전락해버린 행정시의 자치 기능을 높이자는 등의 이유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떤 입장인지 물었습니다. 21대 대선 정책 공약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주민투표를 명시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도민 공론화 과정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특별자치도 도입 취지에 반하고 광역과 통합화를 추구하는 대세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개편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모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도민 공감대가 선행되면 법률에 따라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된 개편안은 본질을 벗어난 파행적인 제도 개편안이어서 주민투표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조금씩 다른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민들의 주민투표 발의 권한과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반면 김문수 후보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인 일자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주민자치회 확대와 참여예산제 활성화와 더불어 중앙정부 기초자치 권한의 단계적 이양 계획을, 권영국 후보는 기초의회 부활과 읍면동 자치권 확대를 통해 도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최근에 군인과 교도관 사칭에 이어 선거 기간에는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예약 부도가 잇따랐었는데요.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이제 대형 호텔 직원을 사칭하는 예약 부도 사건까지 나오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오수정 씨. 지난 26일 9명이 골프를 칠 수 있도록 방 3개를 예약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도내 유명 기업의 박지훈 대리라고 소개한 남성. 잠시 후 다시 온 전화에서는 외국에서 온 손님을 접대하기로 했다며 고급 양주를 준비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주류업체를 통하면 한 병당 300만 원 할인을 받아 8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주를 대신 사주면 현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걸 구매하시게 되면은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서에 저희한테 부른 금액인 딱 1,100만 원 적어주시면은 차액 더 얹어드려가지고 전부 현금으로 처리해서 드리도록 하자고 하셨거든요. 소개를 받은 주류업체는 일부라도 먼저 입금을 해달라며 재촉까지 했습니다. 60%만 결제하시면 제가 출고해드릴게요. 450만 넣어주시면 제가 그 출고해드리고 제품 받으시면 310만 원 넣어주시면 되죠. 8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부담스러워 오 씨가 요청을 거절하자 갑자기 골프 예약은 취소됐습니다. 오 씨는 그제야 최근 번지고 있는 예약보도 사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800만 원이 사실 우리 며칠을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했으면 너무 진짜 억울할 뻔했구나. 그러면서 조금은 부들부들했죠. 취재 결과 해당 기업에는 박지훈이라는 직원이 없었고 명함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 들어 제주경찰에 접수된 예약보도 사기는 31건. 전국적으로는 최근 1년 사이 5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돼 예약보도 사기 특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찰은 대부분의 예약보도 사기가 국내외에서 대포폰과 대포 계좌를 이용한 조직 범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내리고 퇴임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구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파면 선고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새 정부의 관용과 자제를 통한 통합을 거듭 부탁하면서 방송사법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벌어진 극우 보수 세력의 시위나 항의, 위협은 전혀 두렵지 않았다. 다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을 뿐이다. 대학 특강에 나선 문영배 전 권한대행이 밝힌 소회입니다. 선고를 못하고 나갔을 때 제가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 못하고 나갔을 때 거리를 어떻게 다니겠나. 그걸 걱정했어요. 선고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그게 옳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일수로 모든 쟁점을 다 검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숙고하고 그렇게 내려야만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저는 후유증이 좀 적었다. 비상계엄까지 촉발하게 된 것은 관용과 절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다음 주 선출될 차기 대통령은 특정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추진 중인 방송사법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이거예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방송사법을 주장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여당이 된다면 방송사법을 통과시키면 돼요. 대구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주관으로 1시간 30분가량 진행한 특강에서 문 전 대행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떠올리며 그분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판사 소임을 충실히 했고 김장하 장학생으로서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5월의 끝자락에서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일인 오늘 아침도 맑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한낮에는 포근하겠고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 성산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내외로 크겠는데요. 저녁에 투표장으로 가는 분들은 얇은 겉옷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기질은 무난하겠는데요.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강한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부 지역 16도, 남부 지역 17도, 동부 지역 14도 보이고 있고 산지 성판악도 1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서부 지역 22도, 남부 지역 23도, 산지 성판악은 19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은 바다에 안개 없이 시정도 길게 트여 있어서 항해하거나 조업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활동하기 좋은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인 화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서 출발한 해군 항공사령부 소속 초계기가 포항에서 훈련 중 추락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야산에 해군 P3CK 초계기가 추락했습니다. 초계기에는 소령 조종사 등 군인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해당 군용기는 어제 제주에서 포항 해군 항공사령부로 갔고 이착륙 훈련을 위해 포항 경주공항 주변을 돌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세기 초 독일인 탐험가가 제주에서 수집한 민속품들이 100년 만에 제주에서 전시됩니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독일 드레스덴 민속학 박물관이 소장한 제주 민속품 62점을 전시하는 특별 교류전 사이 그 너머 100년 여정을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합니다. 독일인 탐험가 발터 스테츠너는 1929년 제주에서 민속품 216점을 수집하고 사진과 글을 남겼는데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인 안봉근 씨가 드레스덴 박물관에 근무하면서 민속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삼다공원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펼쳐지는 삼다 콘서트가 다음 달 13일 개막합니다. 삼다 콘서트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에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다공원에서 열리는데 올해 콘서트에는 벤과 우디, 황가람 등 유명 가수들이 참여하며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샌드아트와 힐링 요가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제주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항공교통의 육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도심 항공교통 도입과 확산을 비롯해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과 지역경제 발전 등을 담은 도심 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에는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필요 시책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고 심의를 위한 도심 항공교통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와 부속섬인 비양도를 연결하는 상수도 해저 관로 확충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비양도를 연결하는 1.6km 길이의 해저 관로 2개여를 새로 배설합니다. 해저 관로는 오는 8월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갑니다. 한편 비양도 주민들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해저 관로 공사 후 터파기 구간을 편의시설로 재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중 제주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95.4로 지난달보다 7.7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 생활 형편 지수와 가계 수입 전망 지수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제주도가 침체된 고용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예산 235억 원을 투입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41억 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33억 원 등이 쓰입니다. 또 제주 경제 핵심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6억 원을 추가 편성해 600여 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 신혼부부의 자녀 수가 줄고 맞벌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신혼부부는 13,831쌍으로 5년 전보다 21.8% 줄었습니다. 또 평균 자녀 수는 지난해 0.86명으로 2019년 대비 0.09명 감소했고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는 30.1%로 전국 평균보다 3.3%포인트 높습니다. 또 맞벌이 비중은 52.6%로 6.7% 늘었고 지난해 초혼의 경우 신혼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은 남성은 33세, 여성은 30.7세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